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8월 14일 아침 6시입니다. 이틀 전에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이 재판장은 아주 엄중한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우리 사회의 시정해야 할 중대한 비리를 수사 개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전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자, 그러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법정 구속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첫째, 범행이 아주 치밀하고 의도적이었다. 그 다음에 뉘우치지 않았다. 개전의 정이 없다는 것은 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럼 법정 구속을 하는 게 거의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도 이런 경우에는 법정 구속이 원칙입니다. 변호사들의 이야기로는 법정 구속을 면하는 경우는 이 경우에는 한 10분의 1 가능성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10분의 1은 개전의 정이 있든지 해가지고 뭐 집안 사정이라든지 노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법정 구속을 안 할 수가 있는데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언론이 그러면 과거에 당신 약속했던 거 지켜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제 공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약속했던 것은 뭐냐? 내가 한 채라도 목포 그 개발지구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있으면은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전 재산은 신고 액수로는 50억 원이 넘어요. 그것도 수도 없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가장 심한 거는 기소될 때 작년 6월 18일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은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를 받으신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5개월 전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도 목포에서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 기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법원은 거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이것은 차명이 틀림없고 실소유주는 손혜원 씨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그 어떤 의문도 남기지 않고 단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손혜원 씨의 행동의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문제에서 법정 구속을 면했으면 입을 닫고 좀 며칠 있다가 무슨 입장 표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슴을 내렸을 것 아닙니까? 법정 구속이 당연한데 그것을 면했으니까. 근데 어제 당장 이분이 공개적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가지고 재판 결과가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의의가 없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의가 없죠. 야권에서는 법정 구속을 가까스로 면한
손 전 의원의 오만합니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 정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이 정권편에 선 사람들이 지금 항소심 재판부나 대법원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유명한 변호사가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혜원 대법원 가면은 무죄 받을 텐데, 이렇게 아주 뭡니까 냉소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런 대법원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이면은 손혜원 무죄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고참 변호사가 하고 있다는 게 오늘날 법치의 현주소 아닐까요? 손 전 의원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요새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본다. 판사는 제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죠.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죠. 의의가 없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 측에 선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 전 의원은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사가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이 어려우시구나,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보면 된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복잡한 사안이거든요.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거든요. 애매하네요.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 이분이 이 사안을 다 이해를 하고 판결을 내리실까라는 걱정은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 빨간 아재라는 곳에 나와서는 재판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절대 할 수 없다. 1심에 나온 내용 다 보셨지만 우리가 주장한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소속 김건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반성과 죄의식이 전혀 없는 오만함의 끝을 본다. 권력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인정된 건데도 끝까지 사고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드는 모습이다. 저는 이 판단에 이런 경멸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법원에 침을 뱉은 것이죠. 재판부에 대해서, 더구나 법정 구속을 면하게 해준 재판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침을 뱉고, 그리고 항소심 대법원에 경고를 보낸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알아서 판결하라. 알아서 판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김경수 경남도 지사를 법정 구속한 판사가 지금 다른 건으로 기소되어 있지 않느냐. 단단히 주의하라 하는 메시지 아닐까요? 자, 이런 경멸을 받게 된 책임의 상당 부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사법적폐 운운하면서 과거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했던 이른바 재판 거래를 조사를 하라니까 검찰을 불러들여 가지고 수십 명의 판사들이 불려가는 이런 수모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부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순간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민주주의의 문제는
독점 권력을 견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도록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삼권 분립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일 것입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언론의 자유, 언론 자유, 사법부의 독립, 요게 삼권 분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반납한 김명수 대법원장 치하의 이런 법원이 바로 손혜원 씨 같은 사람으로부터 경멸을 당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1심 재판장이 잘못 판결했다는 이야기죠.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더구나 일관되게 개전의 정이 없었다. 즉 뉘우치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법정 구속한다 했어야죠. 법정 구속을 안 해주니까 이런 행동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잘 봐주면은 잘 대해 줄 것이다. 그것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혜원 씨를 제가 좌편향된 사람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속한 이 정권 세력의 성향은 확실하게 계급투쟁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계급투쟁론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분석을 한 사람이 미국에 한 분이 계신데 조지 캐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1946년에 소련의 행태를 분석한 롱 텔레그램이라는 책이 미국의 대소 봉쇄 정책을 설계한 유명한 문서로 꼽히는데 여기서 또 유명한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이승에는 승복하지 않는다. 다만 힘의 논리에만 승복한다. 이승에는 절대 승복하지 않는다. 계급투쟁론적 좌익은 논리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힘으로 대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혜원 씨한테 힘으로 대하는 것은 법정 구속이었겠죠. 어쨌든 항소심 대법원 판결이 아주 궁금해집니다. 요새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한 대법관 후보가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데 요사이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전력이 오히려 훈장이 되는 그런 어떤 조직이 되었느냐 하는 의심까지 들도록 만듭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본질은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 법치를 허물어버리는 그런 위기가 본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만들어서 이야기한다면 피감, 국파, 피감, 감옥을 피하기 위해서 나라를 부숴버린다. 피감, 국파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